남편이 아 몰라 나중에 얘기해 그냥 알아서 해 그런 것까지 내가 신경 써야 돼? 이런 말들을 자주 하나요? 그러면서 항상 우리를 피해 다니는 모습을 보면 너무 답답하셨을 겁니다. 집안일이나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모두 나 몰라라 하면서 자기 스스로만 편안해 보이는 걸 보면 속에 천불이 나실 거예요. 아마 이런 회피형 남편하고 뭘 한번 해보려고 하면 진이 빠져버려서 이제는 뭔가를 하기도 싫은 그런 상태가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회피형 남편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이런 답답한 남편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지금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아마 회피형 남편과 함께 지내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저 사람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행동을 하는가 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피형 남편들의 특징은 자신의 그런 속마음을 제대로 말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저 우리가 혼자서 고민하고 추측해 왔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부분을 먼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남편이 회피하는 이유는 보통 5가지 정도로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피곤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갈등이 없을 수는 없죠. 아마 남편과도 여러 번 의견이 부딪히고 때로는 감정이 격해져서 새벽까지 이어지는 싸움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험이 몇 번만 반복돼도 이 회피형 남편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또 싸우고 그러면 나만 피곤하지 차라리 입 닫고 있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걸기만 해도 남편은 아 또 피곤한 상황이 시작되겠구나 라는 피로감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뭔가 풀어가보자 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조용히 피하는 게 에너지 낭비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회피형 남편을 둔 아내라면 내 남편이 정말 자존심 강하구나 하는 걸 이미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은 아내와의 대화 속에서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되거나 뭔가를 모른다는 걸 드러내야 하는 상황을 굉장히 힘들어 할 거예요. 예를 들어 대화를 하다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는데 제대로 답을 못하고 횡설수설을 하게 되면 남편은 본인 스스로 부끄러움을 크게 느끼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다음 대화에서 발목을 잡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괜히 어설프게 답했다가 내가 바보처럼 보일 수 있어. 그냥 피하고 체면을 지키자 라고 말이죠.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남편에게 대화는 일상적인 감정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처럼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남편과 지내면서 시간이 지나도 의견이 안 맞고 반복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주제들이 있잖아요. 시댁 문제든 아이 교육이든 돈 쓰는 방식이든 남편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본인은 예전에도 여러 번 꺼냈었는데 그때마다 결국 자기 뜻은 반영되지 못했다고 느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엔 이렇게 해보면 어때? 라는 말을 꺼내더라도 남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말해봤자 어차피 내 입만 아픈데 이야기해봤자 뭐해? 라고 말이죠. 네 번째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예민하고 신경 쓰이는 문제인데 남편은 그걸 별거 아닌 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념일에 뭘 할 것인지, 명절에 시댁이나 친정 방문을 스케줄을 어떻게 정할 건지, 집에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무엇을 살 건지 등등 말이죠. 우리는 당연히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꼭 지금 얘기해야 돼?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라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남편은 사소한 문제이거나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은 지금 당장 말해야 할 이유를 못 느끼는 경우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통제받는 느낌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존심이 강한 회피한 남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는 자신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시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하자고 할 때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남편은 그걸 통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자 이런 말로 내 의견을 전달한 것 뿐인데 남편은 또 나를 간섭하려고 하네 라는 형태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대부분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얘기를 해버리고 말을 딱 잘라버리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유를 살펴봤을 때 아마도 한두 가지쯤은 아, 내 남편이 그래서 그랬던 것 같다 하고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물론 꼭 하나의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겠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죠. 남편이 왜 저렇게 회피하는지를 우리가 안다고 해서 우리의 답답함이 저절로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수준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남편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남편에게 당신은 이렇게 회피해도 괜찮아. 당신이 입을
닫아도 결국 내가 다 처리할 거야,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남편과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남편이 피곤하다고 하면서 슬쩍 자리를 피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처음엔 그래도 이건 같이 의논해야 하는 문제야 라고 하면서 남편을 설득하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계속 귀찮아하고 피곤하다고 하면서 제대로 대답도 안 해줘 버리면 결국 우리가 지쳤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 됐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이죠. 그 순간 남편은 하나를 학습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피곤하다고만 하고 피하게 되면 결국 아내가 다 알아서 해버리네 라는 걸 말이죠. 회피하는 방식이 자기 자신을 편하게 만들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반복되면 어떨까요? 남편은 우리를 피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대응에 따라서 남편의 회피적인 성향은 강화가 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패턴을 끊어야 합니다. 단순히 남편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혼자 떠안고 혼자 지치지 않기 위해서인 거죠.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남편과 싸우지 않고 좋게 해결하고 싶다, 말로 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참아왔고 애써왔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만 더 외롭고 더 지치고 더 고립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이후에 변하건 변하지 않건 그건 둘째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스스로 관계에서 손해를 보는 행동들은 줄이자, 이런 마인드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또 도망가? 왜 매번 대화를 피해? 라고 하면서 대화를 강요하는 형태입니다. 아마 이건 회피형 남편을 두신 아내분이라면 정말 수십 번 시도해봤던 행동일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좌절감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한번 물어봤을 때 남편이 답하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제발 좀 대답 좀 해봐, 지금 또 피하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몰아붙이게 되면 남편의 뇌는 그 순간을 위협으로 인식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남편들은 마지못해서 말문을 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히 내가 입을 닫아야 한다고 느끼게 돼버려요. 우리는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추구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절대로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 혼자만 감정적인 노동을 하게 된다 라는 사실을 말이죠. 남편이 대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우리도 도리가 없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나중에 이야기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다시 대화를 걸기가 무서웠을 겁니다. 남편의 반응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말을 걸었는데도 또 대답을 안 할 것 같으니까요.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남편에게 회피해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셈이니까요. 그러니 이럴 때에는 지금 바로 답 안 해도 괜찮아, 생각해보고 다음에 말해줘 라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꼭 다시 물어보세요. 생각해봤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또 대답하지 않는다면 또 시간을 두고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한 번 물어봤다면 답을 들을 때까지 이 패턴을 반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두 가지를 남편에게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남편이 대답을 안 하고 싶다고 해도 그걸 존중한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편이 대답을 안 하겠다는 건 존중하지만 우리는 너의 대답을 들을 때까지 계속 물어볼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남편이 지금까지는 말을 안 하면 그냥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걸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남편도 아, 이건 언젠가는 대답해야 하는 문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 과정이 회피형 남편의 패턴을 바꾸는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남편을 기다려주되 침묵만을 허용하지 않는 태도가 바로 우리의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는 시작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성급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남편이 겨우 한마디 했는데 말을 자르듯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대안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급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이건 남편이 우리와의 대화를 너무 피곤하다고 느껴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자존심이 강할수록 자신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더 움츠려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일단 남편의 말이 시작된다면 기다려주는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중요한 태도일 겁니다. 하지만 정 우리가 남편과 뭔가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된다거나 남편과의 대화가 너무 답답하기만 하다면 차라리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걸 결정해야 하는데 A안이랑 B안 중에 뭐가 더 나을까? 라는 형태로 말이죠. 이 방식은 남편에게 답을 고민할 시간을 줄여주고 선택권을 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키울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행동입니다. 어떤 분들은 회피한 남편이 너무 답답하니까 할 말을 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남편을 앉혀놓고 1시간, 2시간 쉴 새 없이 다다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경우는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우리 스스로의 감정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경우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회피형 남편들은 이런 감정의 흐름을 공감해야 할 이야기 이렇게 듣기보다는 견뎌야만 하는 압박 이렇게 받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진심을 전달하는 것이겠지만 상대방에게는 피하고 싶은 과제로만
동안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남편은 또다시 뒷걸음질 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땐 남편과의 대화를 감정을 해소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감정은 남편이 해소해 줄 수가 없어요. 그것보다 우리가 남편에게 정확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해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그냥 너가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 지금 이 문제를 나 혼자 정하는 게 너무 버겁다는 건 알아줬으면 해. 이런 식으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바람을 요청하는 형식으로 말해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방식이 우리 감정을 쏟아내는 것보다 남편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시킬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는 남편을 다른 사람 앞에서 비난하거나 흉보는 행동입니다. 물론 우리도 알고 있죠. 일부러 남편 이야기를 악의적으로 하려고 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니까 우리 남편은 맨날 도망만 다녀요. 말 꺼내면 그냥 입 꾹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만 해요. 라고 친구나 가족에게 털어놔서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시원해졌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특히 남편을 이렇게 만든 게 시부모님 탓이라고 느껴져서 직접 시부모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말들이 결국 남편을 정상적인 대화조차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보이게끔 만들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을 남편이 전해 듣는다면 어떨까요? 회피형 남편일수록 이런 부분에 매우 민감합니다. 자존심도 강한 이 회피형 남편들은 내 아내가 나를 완전 사이코처럼 여기구나, 이 정도로 오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남편은 우리에게 마음을 닫아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정반대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남편의 흉을 보는 대신 좋은 점을 찾아서 말하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물론 처음엔 억지스럽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 흉을 신나게 보고 나면 마냥 기분이 좋았나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집에 돌아오면 허탈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 흉을 보는 게 결국 누워서 침 뱉기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남편의 장점을 일부러라도 말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우리 남편은 말은 별로 없지만 아이 밥은 잘 챙겨줘요. 대화는 잘 못해도 책임감은 강한 편이에요 라고 말이죠. 이렇게 작은 장점부터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이건 남편을 위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걸 듣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더 깊이 있고 여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이야기를 남편이 우연히 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나를 믿어주는 게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비로소 우리를 회피해야 될 상대가 아닌 조금씩 마음을 열어도 되는 상대로 인식하게 될 거예요. 어떠셨나요? 오늘은 회피형 남편의 속마음이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 아내로서 어떤 대응을 멈춰야 되고 어떻게 새롭게 접근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아마 오늘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꾸준히 적용해본다면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진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과거에 남편의 회피적인 태도 하나하나에 스트레스 받던 우리의 모습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아마 높은 확률로 남편의 반응 역시 조금씩 바뀐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꼭 이걸 기억해 주세요. 이 모든 노력은 남편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서 손해를 볼 행동들은 멈추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 스스로의 감정 노동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매력적인 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결국 이 변화는 남편이 아닌 우리 스스로를 위한 길이라는 것,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